네. 네, 안녕하세요. 이순호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 세미나인데 저희 장호학생이 A레벨 마치고 MPW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사실은 정말 그죠 임페리얼이고 캠브리지고 기회가 되게 있었는데 UCL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전공이어서 UCL 입학? 왜 이런 학교 입학도 사실은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너무너무 그죠? 좀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실제로 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좀 힘든 전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려고 마련했거든요. 그래요. 장호 학생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이제 목차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A레벨을 시작했으니까 A레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과목을 하면 좋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공부하기 이제 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약간 A레벨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른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놓쳐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거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엘레벨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케임브리지도 가고 싶고 옥스퍼드도 가고 싶고 뭐 임페리얼 컬리지 뭐 이런 데도 가고 싶으니까 그 학교들은 이제 각각 인터뷰도 있고, 임페리얼 컬리지는 또 이제 자체 입학 테스트도 따로 있고, UCL도 가끔은 이제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테스트 종류의 같은 시험들이 가끔씩 날라와요. 이제 뭐 맨체스터나 이제 다른 대학교들은 그냥 A레벨만 준비하면은 문제 없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더 높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이제 제가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런던 생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Q&A 시간으로 이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 이제 수학 뭐 매스, 퍼더 매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매스는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한국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쉬운 편이고, 이제 퍼더 매스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 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보통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저도 이제 피직스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피직스가 보통 이제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은 편이죠. 서술형 문제가 많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 어 근데 문제 풀이 그 L레벨이라는 시험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한 80% 정도는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비슷비슷하면서도 이제 좀 꼬아놓은 문제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쏟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걸 맞는 방향으로 하면은 피직스도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여기 온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이걸 보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보내고 싶어하는 뭐 이런 사람들일 테니까, 컴퓨팅도 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컴퓨팅을 많이 하고 와요. 보통 이렇게 네 과목을 보는데 세 과목을 해도 딱히 상관없어요. 이제 네 과목은 뭐 이제 뭐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세 과목 해도 전혀 문제 없고, 근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건 이제 그레이드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A레벨이라는 거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A레벨 점수는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바탕이에요. 이게 L레벨만으로 대학을 무조건 다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더 높은 대학교, 뭐 옥스브리지라든지 뭐 임페리얼 컬리지라든지 뭐 이런 대학교들은 A레벨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바탕, 그냥 전부 다 UCL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사이트 가서 뭐 졸업생들 보시면은 전부 다 에이스타예요. 전부 다 에이스타고 되게 밑에 맞은 학생들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A 레벨은 그냥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더 해야겠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왜냐면 인터뷰 시험 같은 것들이 보통 수학 문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익스트라 커리큘럼 이제 그 외적으로 L레벨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MPW라든지 아니면 OIC라든지 이런 학교들 가서 이제 L레벨을 준비하겠죠.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한 10월쯤 되면은 이제 뭐 영국에 있는 뭐 전부 모든 학생들이 보는 뭐 수학 경시대라든지 뭐 물리 경시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내가 나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에 나가가지고 이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뭐 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해커톤이라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 대회 같은 거 뭐 입상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내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하나가 모두가 다 경험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뭐 좀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뭐지 입학할 때 뭐 이제 뭐 자소서 같은 거 쓴단 말이에요. 이제 유카스에서 그런 거에다가 이제 적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레벨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전부 다 뭐 웬만하면은 어, 다 A스타 최소한 뭐 2A스타, 1A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들어가면은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마음 편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내가 진짜 공부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언어들 뭐 파이썬도 괜찮고 뭐 컴퓨팅을 많이 공부하면 아마 파이썬을 공부할 거예요. 파이썬도 괜찮고 뭐 아무거나 그 괜찮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언어를 가지고서 자료 구조랑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하면은 해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내가 좀 더 높은 대학교를 가겠다 싶으면은 인터뷰 문제가 사실은 그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케이브리지 인터뷰 볼 때 이제 컨피덴셜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있고 뭐 짐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짐마다 이제 소포 박스가 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옮겨야지 가장 최적의 방법이 나오겠느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답을 내는 거랑 최적의 방법을 또 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미리 뭐 아예 뭐 정말 독파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L레벨은 기본이니까 그거에 남는 시간에 대비해서 그냥 알고리즘 좀 공부해볼까?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뭐 가끔 우리 이제 방학 때 되면은 EL레벨 2년 공부하는데 방학 되면은
한 4개월 시간 남잖아요. 그럼 뭐 파이썬 뭐 한 달 동안 배워보고 그다음에 뭐 그에 따라서 알고리즘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흥미가 내 컴퓨터 사이언스에 흥미가 있으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능력이 중요한데 사실 수학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뭐 캠브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옥스퍼드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면은 특히 캠브리지에서는 그 뭐 순서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순서도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서 순서도라고 이제 뭐 만약에 뭐 이제 여기서 yes면은 뭐 이렇게 루프를 돈다 아니면 yes면은 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단계를 진행을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개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로직을 또 거기 안에서 시험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 능력이랑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고 싶으면은 높은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말로 잘 풀어내야 되고 이제 뭐 이제 좀 어떻게 결과적으로 좀 제대로 된 뭔가 좀 알맞는 뭔가 정답을 유추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다음 슬라이드 겠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그 질문이 있는데 혹시 여기 장학생이 1년차 뭐 유카스 쓰기 전 그러니까 10월 15일 하기 전에 이걸 좀 다 해 왔었던 거세요? 저는 안타깝게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막 이제 방학 때 전에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 9월에서 10월 될 거예요. 처음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좀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을 하고 어 이제 10월 되면은 학교마다 경시대회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때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네, 10월, 11월 되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내가 경시대 나가겠다 꼭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말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은 왜냐면 내가 캠브리지를 지원하면은 다음 연도 그 10월 달에 그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상 시험 경시대회가 열려서 이제 제출하고서 뭐 이제 시험 결과 나오는 게 1월인데 그때면 이제 옥스브리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원서 마감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에 들어가자마자 학교 경시대에 나가서 이제 제가 뭐 자소서에 쓸 뭐 이제 그런 스펙들을 몇 개씩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월반을 학교에서 하라고 너는 1년 만에 이제 준비 다 가능하니까 왜냐면 저는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학교를 대학교를 여기 다녔기 때문에 그 수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으로 이제 너는 그냥 1년 만에 A레벨 끝내도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시대회도 그때 뭐 다 나갔었고 뭐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이게 원래는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1월 말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결과를 받고서 근데 그거를 이제 자소서에 쓸 이제 시간이 충분한데 옥스브리지는 그 전년도에 봐놔야지 10월 달에 이제 원서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경시대라든지 뭐 이제 내가 스펙을 쓸 것들을 준비를 전년도에 들어가자마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서 이제 그래야지 다음 연도 10월에 원서 쓰기 전에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이제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저는 언제 이제 이 논리적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알고리즘 같은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10월 달에 원서를 쓰고서 이제 입학 테스트 캠브리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학 그 테스트 문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약간 추론형이라든지 논리학 아니면은 알고리즘 푸는 거 그런 게 있고 임페리얼 컬리지는 사실 시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것도 수학 문제더라고요. 만약에 임페리얼 컬리지나 뭐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옥스퍼드는 그
입학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입학 테스트만 잘 보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브리지는 입학 테스트 플러스 인터뷰까지 전부 다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아마 인터뷰 섹션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음, 음.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지금 인터뷰를 왔는데 인터뷰에서 캠브리지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총 이제 3번을 봐요. 이제 2번 보는 사람도 있고 3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제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말한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나와요.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서 내가 어떻게 뭐 이 문제를 뭐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수학 문제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을 때는 뭐 이제 행렬에 관한 뭐 그런 문제들이었고, 근데 이제 약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문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약간 꾀가 있어야겠죠. 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야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줘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무슨 정말 테크니컬적으로 내가 수학의 어떤 뭐 미분 적분을 알아야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창의적이고 약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좀 이제 그 사람들도 얘가 이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다가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사실 이제 스피킹을 좀 잘해야 돼요. 영어에서 리스닝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왜냐면은 우리가 어, 다르고 다르듯이 영어도 잘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알아듣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하고 잘 알아들었으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표현을 할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교수님들이 뭐 보통은 영국 분이 많이 나오시지만 아니면은 그 2, 3번째 인터뷰에서는 저는 뭐 다른 나라 분이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뭐 악센트에 따라서 내가 리스닝 실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런 악센트 내가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지. 이런 거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편한 길로 가면은 결국 그런 데서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험치를 쌓으셔가지고 알아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앞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수학적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약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서를 쓸 때 5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 A레벨 좀 잘 나와. 그러면 무조건 다 높은 데 다 써야겠죠. 뭐 캠브리지도 쓰고 뭐 이제 옥스퍼드는 안 되겠지만 옥스퍼드 쓰든지 아니면 임페리얼 컬리지 쓰든지 UCL 쓰고 뭐 맨체스터 쓰든지 뭐 킹스 컬리지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캠브리지 입학이 굉장히 트리키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를 보면은 시험 문제만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캠브리지가 되게 단순한 시험 입학 테스트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만 봤을 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어드미션들이 굉장히 많이 체크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또 뭐 스텝이라고 캠브리지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막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라서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인터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인터뷰까지 다 끝나고 뭐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는 시험에 좀 강하다 싶으면 캠브리지 대신에 옥스퍼드를 지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속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입학 시험만 딱 통과를 하면은 그냥 거의 끝이고, 왜냐면은 캠브리지는 입학 테스트에서 굉장히 높은 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전부 다 통합적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올 사람인지를 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옥스퍼드는 그 입학 테스트를 보고 한 절반에서 60%는 거의 쳐내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학 테스트를 잘 봤으면은 옥스퍼드는 웬만하면 붙는 거죠. 웬만하면은 내가 거의 인터뷰 가서 이제 이상한 짓을 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험에 강하다 그러면 옥스퍼드를 지원하고, 왜냐면 두 개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능력도 좋고 좀 말도 잘하고 인터뷰에 좀 강하다, 실전에 약간 강하다 싶으면 이제 캠브리지를 지원하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컬리지도 입학 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 임페리얼 컬리지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1시간짜리고 1시간짜리인데 이제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결국엔 수학적인 능력이랑 알고리즘, 캠브리지처럼 그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뭐 미분 같은 것도 뭐 전부 다 나오고, 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도 또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도중에 좀 슬라이드가 넘어가긴 했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제 그 실수를 하면은, 내가 실수한 게 노티스를 딱 했으면은, 알아챘으면은 그 이제 바로 이제 정정을 하고, 이제 내가 다르게 생각했다, 내가 이거 다른 쪽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근데 만회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막 그렇게 이거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거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도 막 정답을 다 내지 않아요. 정답만 딱딱딱 말하면은 그 사람도 아마 탈락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정을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법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딱히 그렇게 크게 미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왜냐면은 너무너무 치열해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애들이, 거의 아마 학교 가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이과를 공부한다 하면은 거의 한 절반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수해도 괜찮은데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다음. 네. 그 인터뷰 같은 경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기 위해서는 뭐 장학생이 얘기했지만, 저희 학생이 의대 가거든요. 의대는 학교마다 7.5% 뽑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좀 경쟁이 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의대 가는 사람들은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수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얘기될까? 그 최근에 가장 핫한 전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회사를 가든지 어떤 지난주에 비즈니스를 했다든지, 그 학생도 컴퓨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맞게. 그래서 온라인 뭐 그저 옛날에는 이제 비즈니스만 배우면 됐지만, 지금은 컴퓨터 관련된, 왜 그저 알고리즘을 알고 왜 이런 그저 이커머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가 그냥 비즈니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걸 또 배워야 되고요. 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톱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임페리얼, 여기는 되게 자신할 수 없고, 물론 그 다음에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톱 20, 톱 10, 20 정도의 학교들은 너무너무 다 그죠?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 입학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입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을 봐요. 수학을.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점수가 되게 높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뭐 프로그램을 진짜 잘한다. 이 프로그램은 천재다. 왜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뭐 수학이 중에 논리적인 얘기 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뭐가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다. 어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이게 입학을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이제 런던 라이브에 되기 생활,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런던에 아마, 영국에 아마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여름에 날씨가 되게 좋고, 나머지는 다 우중충합니다. 우중충하고, 하지만 이제, 박물관 같은데 이제, 공짜예요. 전부 다, 무료로 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 런던 근교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전부 다 약간 녹지에다가 평야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정말 막, 스트레스 받는다 싶을 때 한번 가셔가지고 아니면 뭐 공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공원도 많으니까 한번 뭐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놀러 다니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런던에 왔으면 가장 문화적인 거를 많이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여유 있을 때 뭐 뮤지컬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뭐 이제 공원 가서 친구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같은 걸 받으면 한 번씩 좀 털어줘야 될 때는 또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저는 여기 와가지고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걱정을 하거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은, 뭐 친구들도 다, 인정해주고, 이제 다, 뭐 잘 지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걱정이 뭐 엄청나게 하지 않으시고 와도 딱히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뭐 여기 줌에 이제 손 드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을 제가 한번 볼까요?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세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거 먼저 좀 물어봐 드릴까요? 대신해서 네네. 그래요. 예. 그 제 학생 중에 자기소개서 궁금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지금 옥스브리지라든지 뭐 UCL이라든지 톱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자기소개서 구성을 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자소서라고 이제 유카스에 이제 자소서를 적을 때 정말 그냥 자기소개를 하는 줄 알고 이제 적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음. 무조건 이제 뭐 이제 인터뷰 오퍼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다 아카데믹한 걸로 다 적어야 돼요. 내가 뭐 어디서 컸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걸 이뤘고 내가 어떤 거에 패션이 있으며 내가 어떤 걸 해왔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사실 뭐 경시대회 같은 거 적을 필요도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글만 읽으면은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사실 다 보여요. 이 아카데믹한 거를 내가 적으면서 내가 이 정도 뭐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걸 적다 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경시대에 나갔으면 이제 경시대가 한 3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이제 그냥 뭐 중고등학생 그냥 논리적인 사고 같은 그런 문제들 푸는 거고 뭐 2차는 이제 2차에서 이제 1차에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뭐 무슨 캥거루라는 것도 예, 예,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점수가 더 높으면은 이제 라운드 1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피아드에 이제 나가는 그런 시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험인데 외국인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막 이런 걸 적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그 자소서에다가 아카데믹한 거를 내가 뭐 했고 내가 어떤 거에 열정이 있고 근데 이제 해커톤 같은 걸 만약에 나갔으면 그런 거는 이제 하나 적을 수 있겠죠. 뭐 괜찮은 해커톤 같은 거. 아마 이제 인터넷에 구글에 쳐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해도 상관없고 내가 뭐 영국에서 뭐 직접 거기서 해커톤 나가는 게 해커톤이라는 게 무슨 막 엄청 뭐 큰 대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아 이거 하래 그러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경험이 중요한 거지 막 무슨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에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걸 좀 내용으로 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왜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관심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마다 이제 동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뭐지 알파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한 음, 달락 정도. 음, 음, 왜냐면은 이제 알파고가 이제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사실 UCL에서 나왔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 뭐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으실 거예요. 아, 나는 뭐 그래픽 뭐 비전 같은 거 뭐 요즘에 뭐 AR이나 VR 같은 거 뭐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패션이 있는지 그냥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솔직히 모든 거의 산업 분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딱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음.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는 거죠. 뭐 책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사도 돼요. 그냥 인터넷 같은 데 지금 널려 있으니까 한번 뭐 기사 같은 거 좀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컴퓨터 비전이나 아니면 그래픽 같은 거에 관련돼서 내가 뭐, 어,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지금, 최근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내가 적었던 거는 뭐 제일 뭐 좋았던 거는, 제일 뭐 쇼킹했던 것이 되게 놀라웠던 점이라 적었었나? 뭐 이렇게 적었던 거는 뭐, 불가능일 것 같았던 뭐 바둑을 뭐 인공지능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제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AI에 관해서 이제 최근 연구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거에 더 맞춰서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야를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패션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내가 음. 어떤 걸 하고 싶고, 왜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싶은지, 내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대충 이제 적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옥스브리지를 쓸 때 그 코디네이터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요를 짜고 그 내용은 내가 적어야겠죠. 전부 다 적고 개요만 있고 있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따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분들이 조금씩 터치를 해서 고쳐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 10번 되돌려 받았어요. 자소서 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 나는 뭐 군대도 졸업했고 별거 군대도 갔다 왔고 별거 다 적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싹 빼내고 무조건 다 아카데믹한 거로 다 적어야 돼. 할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그리고 막 무슨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A레벨도 그렇고 뭐 자소서 쓰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면은 그 코디네이터들 내가 이미 돈을 냈어요. 그 학교에 돈을 냈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데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돈 냈으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다 코치를 해 주고 내가 그만큼 옥스불제에 들어갈 실력이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붙어서 다 왜냐면 학교에서도 진학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얘가 갈 만한 애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붙여 줘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다 코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돈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인제 맡겨서 하면은 다 됩니다. 장학생이 간 학교는 그 MPW라는 학교거든요. 학교 한 반에 뭐 8명, 뭐 9명 이 정도가 그 맥시멈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학교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번 찾아갔다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기록을 세웠다고 15번 정도로 왔다고 약속받고 자기소개서 수정 때문에 그렇게 왔다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보는 거 결정하지 말고 진짜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써야 돼요. 내가 내 일인 거. 그죠? 다른 사람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진짜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아닌 걸로 다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기소개 그냥 퍼스널이라고 쓰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거, 그죠? 이게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놓고, 왜 이런 것들은, 뭐, 그죠? 뭐, 컴퓨터에서가 경쟁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죠? 인터뷰 초대도 못하고,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유카스에 그 검사를 다 합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문장이라든지 자소서에 적은 문제 등을 이제 뭐 베껴 적거나 그러면은 인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자기가 다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적어야 돼요. 자기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죠. 장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험이 많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리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뭐 사회에서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뭐 책을 읽었던 거, 그다음에 느꼈던 거,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다음에 뭐 다른 학교에서 슈퍼 커리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좀 참여하면 좋은데 대부분 수학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성적을 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소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1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상담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그죠? A레벨 점수는 당연히 조건부를 맞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터뷰, 그다음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왜 이걸로 사실은 이제 토박교는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입학 기준은 사실은 저한테 많이 좀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 이제 궁금한 게 UCL에서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그죠? 좀 힘든 공부인지, 왜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제가 그 MPW에서 어 그 장학생 마지막에는 장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수학에서 인제 총 MPW 전체에서 인제 수학 잘하는 학생에 주는 상도 있어요. 막 그런 것도 다 받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되게 컴퓨터적으로나 아니면은 수학적으로나 뛰어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학교를 제 수준에 잘 맞춰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물론 인제 캠브리지나 캠브리지까지 가면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학교 과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그러니까 MPW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곳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케어를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엄청 케어를 해 주지만 뭐 소수 인원이고 이제 내가 물어보고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답을 해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 정말 대학 생활이다시피 어 내가 원하는 거를 그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을 맨 처음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하나,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왜냐면은 자소서를 볼 때 한번 걸렀잖아요. 왜냐면은 얘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보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입학을 하기 전에라도 뭐 프로그래밍 언어 막 배우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정말 맘만 먹으면 뭐 2주, 한 달이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입학 전에라도 꼭 하나를 해서 감 잡고 해서 맞춰서 입학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학을 입학하실 때 그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시지만, 내가 알고 그거를 듣는 것과 처음에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듣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과목들이 8개예요. 8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려도 이제 내가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들으려면은 그거를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8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들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막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막 추가적으로 막 열을 내서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기본은 A레벨이기 때문에 A레벨 점수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커트라인 나올 만하다 싶을 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싶으면은, 그럴 때 조금씩 더 하루에 뭐 1시간, 뭐 30분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거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이제 기본이겠죠. 이게 와서 이제 수학만 2과목을 들었는데 1학년 때 어, 보통 퍼더매스까지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수학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전부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본 정도만이라도 그냥 개념만 내가 알고 있는 정도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책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로직, 말만 들어도 뭔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와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UCL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과 학생이랑 협업을 바로 해요. 1학년 1학기 때 와가지고 이제 뭐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자전기 학과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함께 바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면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예 베이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뭐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조금만 내가 좀 전에 좀 더 알아놨으면 와서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 학생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공부량은 어느 정도 돼요? A레벨하고 비교해서 공부량 뭐 당연한 답변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나요? 네. 네,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가 이미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거기서 또 소수만 또 뽑아서 넣었잖아요. 이 애들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또 가르기 위해서, 어, 그 학생들을 또
열심히 막 공부를 시켜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능력이 있는 애들인 거 학교에서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화학 능력 막 뭐 이것저것 막 시켜요. 그러면은 또 그거를 또 소화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했을 때 그 교수님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졸업할 때는 다 똑같은 레벨이 된다. 저 이 말을 듣고서 아 그럼 뒤처지는 애들도 다 끌어올려가지고 똑같은 레벨을 만들어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버티면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고 들어와서도 어, 엘레벨 같은 거는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교에서 놀자 이게 아니라 영국은 대학에서 시작이에요. 대학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A레벨에서는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A레벨 취지 자체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세 과목을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세네 과목을 줄여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그걸 펼치는 거죠.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선택해서 들어왔지? 그러면은 왕창 공부해서 이제 뭐 사회에 나가든지 하면 더 석사를 하든지 박사를 하든지 해서 꿈을 펼쳐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능 때까지는 죽어라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다 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너무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뭐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고 뭔가 좀 좋은, 그죠? 뭐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졸업, 일단 한국 학생들 제가 지금 한국 학생들도 이번에 지금 졸업을 하면은 2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2년 동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제 전부 다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만 보면은 못 들어가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부 다 들어가고 꽤 많은 수로 전부 다 아마존 뭐 인턴십,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턴십, 뭐 메타, 페이스북이었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고 뭐 구글도 들어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국제 학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각각 나라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 전부 다 인턴을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취업해서 잘 된 것 같아요. 뭐 다 금융 쪽에 가고 싶다. 내가 뭐 AI를 공부해서 금융 쪽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여기도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 인턴십 할 때도 이제 뭐 알고리즘 테스트랑 뭐 수학 테스트랑 뭐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도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부 다 써야 돼요. 이제 자소서 CV 같은 것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영어 수준이 얼만큼인지도 거기다 다 적어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듣는 학생들한테는 좀 한 4, 5년 뒤에 얘기겠지만 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네. 회사는 근데 준비만 하면은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막 못 들어가고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음, 음, 음.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 학생 같은 경우 임페리얼 졸업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 LG 뭐 이런 쪽에서 기업 설명회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LG에 취업을 했거든요. 뭐 이런 기회도 네. 보셨어요?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시다 보면은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링크드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내가 이력을 다 해놓으면은 다 컨택이 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컨택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솔직히 뭐 취업 관련돼서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고 싶으면은 내가 금융직 가고 싶으면 금융직 공부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고 뭐 펀 같은 데도 인턴십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물론 어렵지만 근데 진짜 노력을 해서 하면은 어 못 갈 수준은 절대 아니고 한국에서도 오히려 뭐 네, 뭐 아마 그 이제 제가 지금 1학년을 맞춰서 2학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뭐 이제 링크드인 같은 데서 컨택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취업 커리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전공 중에서 뭐 의대나 약대처럼 이렇게 라이선스를 주고 뭐 이런 전공이 아니라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이라든지 제일 좋은 것 같고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학생 중에서 한 명은 세인트앤드루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데 JP 모건에서도 인턴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을 또 뽑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걱정은 내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말 좋아해서 한다라고 하면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UCL 같은 경우는 A하고 퍼스트하고 어퍼스트한 디그리로 졸업하는 학생들 비율이 뭐 80%, 90%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일 힘들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또 졸업하는 게 또 그죠? 이렇게 UCL이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또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A레벨을 하는 사람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영국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면 뭘 준비해라. 아까 얘기했던 거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불어서 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떤 준비를 하면 그러니까 예, 준비를 간략하게 다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A레벨 이제 준비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 준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막 전부 다 독파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학 테스트를 시험 준비를 하고 만약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임페리얼 컬리지를 네, 임페리얼 컬리지는 아마 입학 테스트가 그 비밀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보이지 그 알지는 못할 텐데 힌트를 드리면 알고리즘이랑 수학 문제입니다. 그냥 수학 문제고 테크니컬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사실. 그 한 시간 내에 굉장히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이 정도만 되면은 톰 레벨도 다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제가 학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그런 걸 하면서도 들은 얘기지만 런던에서 가장 핫한 과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이제 뭐 너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 그럼 공부 되게 잘하겠네. 아니면 뭐 돈 굉장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자부심만큼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이센스가 나오거나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곧 내 커리어예요. 자기 능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내 커리어랑 거의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가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니멈도 없고 뭐 맥시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라이센스 가지면 미니멈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맥시멈은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 맥시멈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지금 약속했던 1시간이 금방 이렇게 또 가버렸네요. 그래요. 오늘 준비해 주느라고 너무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뭐 2학년, 3학년 뭐 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제 학생들한테 뭐 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뭐 런던 가면 봬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